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일을 상상하라. 상상이 깊어지면 현실이 된다. 상상현실의 피렘입니다. 오늘은 일본 지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상상현실 채널을 오픈하면서 첫 번째 영상으로 일본 침몰 관련 영상을 올렸는데요. 지난달 8월 8일 일본 규슈 남부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터졌는데요. 이때 일본 정부는 난카이 대지진 주의보를 발령했죠. 오늘은 이것과 관련해서 좀 짧게 핵심을 담아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수의 예언 예지자들에 의하면 일본은 미래에 바닷속으로 침몰한다고 합니다. 연쇄 지진과 연쇄 화산 폭발로 침몰하는 건데요. 무려 4개의 판이 만나는 곳에 있는 일본에 피할 수 없는 운명이죠. 그렇다고 일본 열도가 완전히 100% 침몰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마 한 3분의 2 이상은 침몰한다고 봅니다. 일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날 곳은 크게 3곳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일본 해구 치시마 해구 있는 쪽하고 난카이 해곡 이쪽하고 일본 수도 동경 직하 지진에서 3곳인데요. 일본 해구 치시마 해구 있는 이쪽은 2011년 규모 9.0의 동일본 대지진이 터지면서 지진 에너지가 어느 정도 해소됐죠. 문제는 난카이 해구가 도쿄 두 곳인데 이 두 곳은 지난 100년간 규모 8.0 이상의 대지진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이곳에 지진 에너지가 쌓여 있는 거죠. 지금은 언제라도 터질 수 있을 정도로 지진 에너지가 꽉 차 있다고 봐야 됩니다. 난카이 해국에서 발생한 규모 8.0 이상의 대지진 중 가장 최근에 일어난 지진은 1946년에 발생한 규모 8.0의 쇼와 난카이 지진입니다. 난카이 해국은 필리핀판이 유라시아판 아래로 섭입하는 곳인데요. 이곳은 지도를 봐도 일본 해구 치시마 해구보다도 훨씬 더 육지에 가깝죠. 그래서 이곳에 큰 지진이 일어나면 동일본 대지진보다도 훨씬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또 수도 직하 지진도 아주 큰 문제인데요. 도심 아래에서 바로 터지는 거니까요. 가장 최근에 일어난 수도 직하 지진은 1923년 발생한 규모 8.0의 관동 대지진입니다. 사실 이 지진은 약 70년 주기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 주기에 따르면 1993년에 이미 일어났어야 했죠. 그런데 지금은 1923년과 달리 도쿄의 고층 빌딩, 고층 건물이 꽉 들어차 엄청난 하중으로 땅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도쿄의 수도 직하 지진은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난 관동 대지진 때보다 더 큰 지진 에너지가 지하에 응축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터질 때는 훨씬 더 강력한 지진으로 터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일본이 예언 예지자 말씀대로 침몰한다면 이 두 곳의 대지진이 기폭제가 된다고 봅니다. 두 곳 중에서도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더 기폭제가 된다고 보죠. 일본 침몰의 또 하나의 기폭제가 후지산 대폭발인데요. 해저 지형을 보면 난카이 해곡의 오른쪽 끝에 후지산이 있습니다. 이 후지산의 폭발 정도에 따라 일본 열대의 한라산이 연쇄 폭발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달려있다고 보는데요. 지난 1707년 호에이 지진 때는 그 영향으로 후지산이 폭발했지만 연쇄 폭발은 일어나지 않았죠. 최근 후지산도 백두산처럼 폭발 징조가 여기저기 드러나고 있는데요. 아마 연쇄 폭발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지난 호에이 지진 때보다도 아주 더 강력한 폭발이 일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정리해서 일본 열도는 연쇄 대지진과 연쇄 화산 폭발로 침몰하기 때문에 연쇄 대지진의 기폭제는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될 것이고 연쇄 화산 폭발의 기폭제는 후지산 대폭발이 된다고 봅니다. 또 난카이 해곡 대지진은 후지산 폭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본 침몰의 첫 번째 기폭제를 꼽으라면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일본 정부가 난카이 대지진 주의보를 처음 발령했는데요. 당장 금방 터지지는 않겠지만 아마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임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난 2003년 백두산 폭발 위기를 맞을 때도 마그마가 백두산 천지 아래 5km까지 올라왔다고 하죠. 거기서 멈추어서 다행히 폭발하지 않았는데요. 당시 백두산 정상이 부풀어 오르고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백두산의 마그마가 천지 아래 5km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다시 백두산의 마그마가 활성화된다면 그날로 백두산은 폭발한다고 봐야 되겠죠. 아마 운명의 신이 시간을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 열도가 침몰하면 그걸로 끝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당장 500m 이상의 메가 쓰나미가 60에서 90분 만에 한반도에 도착합니다. 지금은 쓰나미 경보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니까 문자를 비롯하여 다수의 방법으로 경보가 전달되겠죠. 그런데 1시간에서 1시간 30분이면 대피할 시간이 좀 넉넉한 것 같죠. 쓰나미 경보를 발령하는데도 시간이 좀 지체될 것이고 무엇보다 큰 문제는 한 번도 쓰나미에 대한 대피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면서 시간을 지체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앉아서 당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간을 지체하면 절대 안 됩니다. 캠핑하는 것처럼 짐 꾸릴 시간도 없습니다. 무조건 기중품과 지갑만 얼른 챙겨서 필요한 건 돈으로 사면 되니까요. 기중품과 지갑만 얼른 챙겨서 바로 출발해야 합니다. 지체하면 도로에 차들로 꽉 들어차서 꼼짝달싹 못하겠죠. 바로 출발해서 내륙으로 40km 이상은 벗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동해안 남해안에서 40km
40km 이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서해안 쪽도 안전하다 생각하면 안 되겠죠.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대지진이 터졌습니다. 후지산이 대폭발합니다. 사상 유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방송이 나오고 쓰나미 경보가 내려지면 어떻게 한다? 동해안 남해안에서 40km 이내에 사는 사람들은 바로 지체 없이 기중품과 지갑만 얼른 챙겨서 신속히 내륙 쪽으로 피해야 합니다. 해안가에서 40km 이상은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내일을 상상하라. 상상을 기피하면 현실이 된다. 상상현실의 피레미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